오늘 그 기자회견 제목은요, 3.8 여성의 날 기자회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성폭력 피해 산재 최초 인정, 여성 노동자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터, 정부가 책임져라입니다.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 위원장 김영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시는 분 중에 여성이 85%를 넘습니다. 동성 매칭만 기다리면 언제 일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이용자와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맞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칭할 때 이성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성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어디다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관에 얘기하면 참으라고 하고 쉬쉬하면서 활동지원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서둘러서 퇴사시키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소송까지 가신 활동지원사는 1년이 넘게 일도 못하고 조사에 시달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끝까지 해서 결국 산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일상생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폭력하면 얼마나 민감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활동지원사의 경우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얘기를 할 것도 신고를 할 것도 심리상담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뻔한 이론교육뿐입니다. 이마저도 활동지원사는 보수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온라인으로 우리와 맞지 않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성폭력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는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서류 한 장이 다입니다. 사인만 받으면 그뿐 그들은 정말 성폭언이 뭔지 성폭력이 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범죄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용자 교육이 좀 더 꼼꼼하게 촘촘히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나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여성 노동자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 앞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국가 책임을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 설립되었습니다. 그 서울시 사회서비스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노동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이 만나서 하는 직접 대면 서비스입니다. 돌봄 노동이 필수 노동자로 칭하며 사회서비스로 제도화되었지만 아직까지 돌봄 노동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부차적인 노동으로 치부하며 중년 여성 노동자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성별차별도 감수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 현장에서 여성 돌봄 노동자가 신체 지원을 위해 남성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서비스를 하다 보면 서비스 경계의 모호함과 선신적인 서비스 마음,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인권 침해가 가려지거나 견뎌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노동자는 이용자 대상의 사적인 공간인 집에서 그들의 삶을 지원하는 일을 하지만 성희롱, 성추행, 각종 감정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주합니다. 민간 돌봄기관은 이윤을 절감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구제 절차나 매뉴얼, 보호 조치가 매우 열악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가 설립되었습니다. 민간보다는 구제 절차와 매뉴얼 등이 있지만 그런데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공에서는 이용자, 노동자의 성별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오히려 민원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부당함과 성별 고려는 주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의 합의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서비스를 존경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지만 공공기관은 선택권도 결정권도 공적 책임과 명령 시스템으로 인해 돌봄 현장에서는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는 더 많은 안전보호장치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공적 책임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돌봄 노동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서로 서비스를 들어가기 힘들어할 때 신입 돌봄 노동자들은 겪어보지 않은 어려움에 처한 이용자에 대한 마음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인데 이용자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더 매칭 명령이 선호되었고 그로 인해 돌봄기관은 노동자를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겨서 근무를 기피하는 조직 문화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관에서는 더 근본적인 예방 대안과 보호 장치들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단체 협약에서의 성폭력 보호 장치들을 후퇴시키고 그럴듯한 보호 장치인 노공기라는 편법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사원에서 지난 과거에 50대 남성 성폭력 우려로 인해는
악성 민원 이용자에 대해서 여성 이 직원들의 70% 이상이 순환으로 명령이 되었고, 이는 저는 성착취적인 피해 확산의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이 피해자에 의해서 대응을 하면서 서비스를 대응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잔인한 말은 법 위에 장애인 이용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에서는 산재를 인정받기가 너무 열악해서 수없이 요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피해를 호소하고 피해자가 퇴사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소상원 대표이사는 우리를 노동자 천국이라고 비하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터는 노동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소상원에서 연구 교육을 하여 비싼 값을 들여 만든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책자가 있음에도 그런 대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가 고통을 호소하여 겨우 적용해주는 신용만 하고 그마저도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에서 돌봄을 한다면 무조건 다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건 없는 서비스 진행이라면 사측은 더 안전한 일터를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이용자가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인권을 침해를 무시한다면 우리 돌봄 노동자들은 감정노동을 호소하며 대책을 세워주기를 요구하였으나 결국 건강을 잃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퇴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용자 댁에 일에 들어가 보호자가 성희롱을 당하여 기관에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관리자는 쿨하게 인정하였다며 보호자의 답을 들었다며 또 다른 요양보호사를 돌려막으면서 그 집에 업무를 투입하였습니다. 본부에 조사를 진행 요구하였으나 기관의 잘못은 없고 대처를 잘했다는 결과를 받고 결국 노동자는 퇴사한 조합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원의 노동 환경은 날마다 전쟁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이유는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용자와 민간의 어려움은 더 어렵고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부 책임의 공공돌봄기관이 이 안전에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참고 기다린다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전보호가 담긴 단체협약마저 해지되었고 단체협약의 감정, 성폭력 노동 안전 문제마저 후퇴한 사측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한 일터에서 돌봄 노동자가 존중받고 노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100% 안전한 일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노동의 가치만큼 우리의 삶도 권리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부도덕한 돌봄 노동자가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요구입니다. 다시 한번 산재 인정 환영과 앞으로 국가 책임의 공공성 강화, 안전한 일터를 위해 요구하며 공공운수 노조 서울시 사회스분 지부는 성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피해 돌봄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여성 네트워크 교육지원센터 센터장 정지영입니다. 예. 먼저 저는 그 장애여성 네트워크 교육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센터장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동지원 서비스와 또 이용자 계약을 맺을 때 항상 상호 신의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한쪽에서 그 신의를 어겼을 경우에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가해가 되었을 때는 그에 마땅한 어떤 처분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활동지원 서비스가 활동지원사 노동자 그리고 장애 이용 당사자들이 함께 이 서비스를 통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먼저 이번에 그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과 스트레스 이것들을 산재로 인정한 오늘의 판결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돌봄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 여성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판결은 그래서 여성 노동자에게 좀 더 안전한,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터가 더 많이 필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에 의한 후유증으로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거나 또 일터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업무가 많이 놓여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런 사실을 직장에 알리면 거의 모든 직장은 뭐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2차 가해 그리고 3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성폭력 피해를 산재 인정받기까지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의 가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을 비난하고 또 피해자의 편이 아닌 또 가해자의 입장, 기관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중개기관에 의한 태도 때문에 더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도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끝까지 싸워서 산재 인정까지 받아내는 결실은 아마 비슷한 상황에 놓인 여성 활동지원사분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업무 중에 생기는 성과 관련된 폭력은 계속해서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최근에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에 의한 산재 인정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5년 사이에는 4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직장 내에서 성폭력 문제가 업무상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니고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활동 지원사의 대부분 85% 이상이 여성분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 특성상 이용자와 밀접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봄 노동은 또 1대1로 지원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의 집 그리고 개인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활동지원사 중개기관에 어떤 성희롱 예방기호 또 나아가 그 기관장과 코디네이터 담당자들의 성인지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지원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활동지원사와 함께 자립생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신의를 지켜야만 한다는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교육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로 저희는 돌봄 노동자의 일터에서 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이제 확대가 되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홀로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을 숨어있는 피해자들 아직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활동지원사 노조하고도 계속 꾸준히 연대를 장애여성 네트워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투쟁!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3.8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5060 미투가 지난번에 공중파에 탔고 오늘부터 이제 계속 기획 시리즈로 보도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청소 미화 노동자 실태 조사를 했고 그중에 3명 중 1명이 선적 언동 피해, 여러 가지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공공기관 그리고 자회사도 이럴진데 민간은 조사해보면 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은 또 이것을 가시화하는 운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뿌리뽑기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아마 돌봄 노동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 등 다양한 부분에 있는 노동자 영역에서 여성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 내 성희롱 위험 요인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마 이 피해자도 이것을 인정받기까지 굉장히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을 근거로 산재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2차, 3차 가해가 있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이게 무혐의냐 혐의냐 나오기 전에 이미 2차, 3차 가해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접수와 동시에 2차 가해 방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것이 끝난 이후에는 이미 모든 것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이미 다 받은 상태라는 거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갖고 이 산재 승인 싸움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서 인정받는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 신청 건수는 사실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2차, 3차 피해가 계속 이어지니까 중도 포기하거나 합의하는 또 압박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왜 맥락화되어야 되는지 이번 연구 결과 조사를 통해 알았고 이번에 산재 승인 인정 과정에서도 알았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파악해서 성폭력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도적, 입법적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위에 노동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간위탁 문제는 분명히 골마 터질 문제입니다. 정부의 책임을 묻고 공공운영 확충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명명백백히 하나씩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 강화는 한 인간의 인권과 고통, 그 모든 삶과 그 영역 속에서 참포되어 있고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빵과 장미, 여성의 날의 상징입니다. 여성의 연대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합칠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여성의 투쟁은 절대 여성만을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성별, 나이, 인종 모두 표면적 조건은 넘어 여성들의 활동은 그 모든 연대를 아우르는 포괄적 인권운동입니다. 차별과 혐오를 딛고 성별과 나이 어떤 직업과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한 일자리, 안전한 삶터 일터를 만들기 위해 넘어서도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사 신경숙입니다. 저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시작된 2006년, 7년 정도 처음 시작한 무렵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6년, 1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물론 생계적인 이유가 제일 먼저였고, 그리고 시급이 제일 그때 당시에 비쌌습니다. 다른 곳이 3,500원 할 때 여기가 5,000원을 줘가지고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장애인도 돕고 돈도 벌고 괜찮겠다. 아무 지식 없이 복지관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로 바로 투입이 됐는데, 그때 처음 만났던 분이 성인 장애인 남자분이셨는데 그분하고 매칭을 해주면서 복지관 직원께서 저를 그분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된다고 인계를 해주고, 그분은 가시고 그 장애인분과 저하고 둘이 이렇게 있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할까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일단 오전 일을 1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저 주의사항이 있다고,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목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런 사전 지식이 없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런 일도 포함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그분이 또 그때 그 사람의 나이가 저희 친정아버지 나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 목욕을 하는데 제가 속옷은 입은 채로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상체랑 다리만 닦아드리는 생각을 했는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제가 그때 너무 상상하지도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웃고 있지만 너무 놀랍고 두렵고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그 자리에서는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온갖 이야기를 다 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으로 가서 제가 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그때 코디를 해주셨던 팀장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저는 이게 저랑은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제가 일을 하루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복지관 그 담당자한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만두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에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매칭할 테니 일을 다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을 매칭을 안 해줄 거다,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을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는 또 나이가 지금은 많지만 그때는 조금 더 어렸는데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복지관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걸로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발달장애 아이를 매칭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그 장애인 남자분을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직원 담당자한테 왜 저 사람이 복지관에 못 오게 했는데 왜 오늘 오냐고 물어보니 복지관에서는 오는 장애인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로 시간이 지나서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조금 옅어졌지만 아직도 기분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어느 때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밥을 못 먹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은 그때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그 사람한테 그 한 조치는 다른 사람을 계속 매칭시켜주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저한테 했던 거와 같은 걸 여성 활동 지원사에게 요구를 하고 조금씩 하다가 또 그 사람이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으로 매칭이 되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결국 저희 복지관에서는 그 사람을 매칭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가지고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복지관 그 담당 직원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지관 활동을 하면 못하게 할 거다, 하면 안 된다,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매칭할 테니까 일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은 복지관을 다니고 다른 곳에서도 매칭을 계속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리고 저도 딸을 키웁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겪은 지 16년이 되었는데 어느 드라마에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거기는 괜찮으십니까? 라는 말을 했는데 16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제가 처음에 겪었던 그것보다 더 심하면 심해졌지 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딸이 앞으로 살아갈 15년, 20년 후에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문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터 정부가 사회서비스 직접 운영으로 책임져라. 그녀는 그날을 생각하며 무서워서 몸을 굳고 힘을 쉴 수가 없다. 사건 이후 2회가 바뀌었지만 그녀의 지옥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그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파견되어 일하다가 장애인 이용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 직후 회사에 사실을 알렸지만 관리자는 한가하게 정신 타령을 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나타나서는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다. 회사는 그녀에게 괜찮냐는 위로 한마디 없이 수익이 줄게 되었다고 그녀를 힐난했다. 그 후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무급 휴직에 이은 해고였다. 그녀는 그 사건 이후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억울해서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에게 고통은 1차 피해 그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다. 회사로부터 방치되고 일이 끊기고 해고되는 그 시간 모두가 피해의 연장이었다. 그녀에게 산재 인정 결정은 당신의 피해는 회사의 책임이라는 말과 같아서 큰 위로가 되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성폭력 피해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장활 사업 시작 후 처음이다. 그런데 슬픈 현실은 활동 지원사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산재 신청을 한 것 또한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왜? 성폭력 피해가 처음이라서 이 사건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당한 부당한 처우는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를 고발하는 순간 피해자는 일이 끊어지고 업무 재배치는 힘들어지고 종국에는 퇴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 가해자에게는 여전히 이성이 매칭되고 서비스는 전과 다를 바 없이 계속되는 걸 지켜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숨고 가해자는 당당하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인권단체, 사회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대부분 수탁자들이지만 이익 앞에서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사용자들은 평소에는 인권을 외치지만 노동자의 인권은 외면한다. 산재 승인 과정은 그녀에게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었다. 일반 병원, 산재협력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고통의 순간들을 되풀이해서 증명하고도 몇 개월을 불안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그 와중에 공단에서는 가해자의 법정 판결을 계속 물었고 가해자의 구속 판결 이후에야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사건 발생 15개월, 신청 서류 접수 후 장장 7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성폭력 사고 피해 신고율이 1.9%밖에 되지 않고 신고 이후의 삶은 지옥이 된다. 법원 판결이 어쩌면 산재 승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피해자는 묻는다. 산재 승인의 요건으로 가해자의 법적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산재 신청은 꿈도 꾸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산재 판정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지원사 노조는 정부의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위 사건 피해자가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으나 2023년 지침에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처럼 무책임한 이유는 민관 위탁과 바우처 덕분이다. 이용자에게는 이용권인 바우처를 주고 민간에는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정부는 자신들이 할 일을 시장에 떠넘겼다. 그러고는 이용자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지 무관심한 채 오로지 부정수급 색출에만 열을 올린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성폭력을 당해도 방치되는 일터는 공공성이 결여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연적인 결과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세상은 성별에 달라도 평등한 듯 보이지만 성차별은 곳곳에 만연해 있다. 115년 전 미국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등을 요구하며 거리를 행진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성들은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023년 성폭력으로 안전한 일터를 요구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진짜 사장이다. 지금 당장 성폭력으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사회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 2023년 3월 8일 전국 활동 지원사 노동조합.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